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권의 성토, 재의결 여부를 놓고 여당 내의 긴장감, 종국에는 국민 짜증. 정부나 국회나 되는 일 없이 이 같은 사태가 22대 국회에서는 무한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는 말들은 많지만 정작 실천하는 쪽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입니다.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특검법의 목표일 텐데 현실은 과연 그런 건지요?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특검법의 추진 과정과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5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 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2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5년 동안 13개 특검법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다 고발인이 수사검사 추천권까지 갖는 특검법은 3권 분립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건 자기 모순이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은 피의 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의 인권 침해를 강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을 제2요구하지 않는 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있다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그만하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거부권 규탄 대회를 겸한 난상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용국 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최 기자, 토론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는 저녁 7시부터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당원 난상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5시쯤 SNS에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며 당원들에게 이곳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이 장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고 심지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이게 과연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냐.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단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견에는 개혁신당을 뺀 6개 야당과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 대표는 죄를 졌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쟁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위헌적 권한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6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은 28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부 표단속에 나섰고요.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지, 표대결 예상은 어떤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17명 이상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이동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표단속을 해온 국민의힘은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진 않을 거란 판단입니다.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635번 행사했다며 제2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계기로 신경전을 거세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전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겨냥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 시장은 정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 아쉬운 처신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발언은 처신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적 의견 제시란 겁니다.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 의견 제시는 가급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대응하면서도 처신이란 표현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앞서 오 시장과 설전을 벌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SNS 의견 제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억지냐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직구 논쟁과 별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논란이 되자 하루 만인 오늘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며 당내 친윤그룹과 거리 두기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계기로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건데 다른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팬덤 정치의 폐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패배로 당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당대표 된 이래로 본인도 문자를 많이 받았대요. 항의 문자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당원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는 7월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만 참여하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을 10% 반영하자는 김민석 의원 제안을 넘어 20%까지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권 강화에 나선 배경엔 당원 요구를 명분으로 친명 지지 기반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당 상황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뭐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갔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또 언젠가부터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남았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전국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함께 거부권 전국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여야 정치권 다시 강대강 대치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 사흘 만에 민주당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협치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여당으로서는요. 오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죠. 표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재의결에 필요한 17표 이탈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라는 게 변수입니다. 오늘 추가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유희동 의원처럼 낙선 의원 50여 명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국회에 안 올 테니까 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표단속을 한다는데 가능한 겁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점심 저녁으로 의원들과 약속을 잡아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주로 낙천자들을 만나서 이탈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여론도 알고 있고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요. 정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예상으로 또는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 그 자체로 윤 대통령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여당 의원이 8표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물론 개헌 또 탄핵 소추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야권은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요. 전면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공연히 탄핵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 과정에서 탄핵 주장도 점점 노골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대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언급은 더 잦아질 듯합니다. 하지만 국회 권한인 탄핵 소추와 헌재가 판단하는 실제 탄핵과는 엄연히 다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내에서도 탄핵 카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추이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22대 국회 시작부터 아주 험난해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 상당히 거센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추미애 당선인의 낙선이라는 이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의심하는 시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큼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체포동의안 가결기억이 있는 이 대표로선 더 강한 친명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연임이 그중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당원권 강화 역시 친명계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당 지도부의 당원권 확대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친문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표 의장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대표의 연임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교계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개 활동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순방 당시 약속했던 아동 그림전을 청와대에서 연 건데 공개 행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양국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카드를 그리고 전시회도 둘러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150여 점이 청와대 춘추관에 걸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림만큼 전쟁의 참혹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며 전쟁의 아픔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전시를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순방 때 만난 젤렌스카 여사의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전쟁고와 돌봄,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행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여사의 단독 행보는 지난해 11월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만난 이후 6개월 만인데 최근 일주일 새 3개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야권에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이 영부인 관련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누가 김 여사 방문을 결정했냐입니다. 처음에는 문체부 장관이 가는 쪽으로 추진하다 돌연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한 데는 청와대의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은 특검을 주장했고 야당은 생트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최초 인도 정부가 초청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며 이후 최고위급 초청 과정을 거쳐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점을 강조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후에 모디 총리가 감사하다, 오셔가지고 행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까지. 하지만 여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문체부 장관이 초청된 과정을 생략한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측에서 인도에 먼저 나중에 그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당시 행사가 열린 인도 유피주 정부 초청장에도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와 인도 정부가 문체부 장관 방문을 추진하던 중 영부인으로 급을 올린다는 결정이 청와대에서 외교부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중순쯤인가에 서울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그 영부인이 가시는 걸 지금 일단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놓고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다른 관광객의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황후 특혜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전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이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명품을 건넬 때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9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를 김건희 여사에게 안내한 직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신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빨리 그 사람을 소환해다가. 백 대표는 해당 직원이 지난 2022년 10월 정인이 사건 2주기 때 김 여사가 묘소를 참배할 당시 수행했던 직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수행하는 행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면담자와 선물 목록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검찰에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일부만 제출했고 검찰은 메신저 대화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주장한 인물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잔 다르크 아시죠? 그 신의 목소리를 듣고 조국 프랑스를 구한 여성 용사죠. 저 역시 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명의식에 따라 김 여사 관련 제보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거대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열린 보석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와 자신은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강하게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부속 수검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서 앞서 대중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은아 기자, 김호중 씨 아직도 조사 중일까요? 네,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의 조사가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지만 조서 열람이 길어진 건데요. 김 씨가 이미 음주와 뺑소니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처벌 수위를 결정할 범죄 혐의 적용을 두고 김 씨 측 변호인과 경찰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1층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피해 외제 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는데요. 그제 음주 사실을 인정한 지 이틀 만이고 지난 9일 사고 이후엔 3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 씨 일행은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에서 모두 술과 음식을 시켰고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3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후 김 씨가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 사고 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김 씨가 증거 인멸과 위장 자수 등을 지시했는지 밝혀줄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어제 김 씨의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한 상황에서도 모레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콘서트표를 예매했던 2만 명 중 6천여 명은 예매를 취소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가 모레부터 이틀간 무대에 설 예정인 슈퍼클래식 콘서트 예매 홈페이지입니다. 티켓 금액의 30%인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네. 취소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가 없어진 거죠.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하는 김씨 공연 티켓 2만 장은 일찌감치 매진됐었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파장이 커지고 수수료 부담도 없어지면서 3명 중 1명꼴로 예매를 취소했습니다. 2만 석 가운데 6,000석이 빈 겁니다. 슈퍼 콘서트 티켓 가격은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티켓 매출만 40억 원에 이릅니다.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는 공연 출연료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예매 취소 수수료도 소속사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연하기로 했던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불참 결정을 내리면서 공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의정 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이달 말 면허 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이 전공의 집단 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 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 처분 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또 복귀 전공인은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좀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서울대 졸업생 2명이 같은 대학 여학생 등 61명의 여성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유포된 영상물이 4,000건을 넘어서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서울대 입구역 부근 건물 지하 1층 공용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기웃거리더니 여성 속옷을 챙겨 나옵니다. 경찰이 2021년 7월부터 2년여간 서울대 재학생 12명을 비롯해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30대 박모 씨와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졸업생입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속옷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 가장한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 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대 동문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한 3명 더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제작 유포한 음란물은 4천여 건이고 피해 여성은 61명에 이릅니다. 영상물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했는데 최대 50여 명이 참여한 방도 있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고 충격점 깊고 소름 끼치고 피해 여성들은 2021년부터 4차례나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이라 추적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국가수사본부의 지시가 떨어지자 작년 12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영욱 대표가 직원 갑질과 동물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훈련소에 반려견을 맡긴 견주가 입금을 늦게 하면 강아지를 굶겼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이 익명으로 회사 평가를 적는 사이트입니다. 견주가 입금이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 밥을 주지 말라더군요. 그날의 충격은 잊지 못합니다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햄 6개 받아보셨나요? 직원들의 사생활을 검열했다,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인간과 반려견 간 깊은 공감을 형성해주는 TV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개통령 강영욱 대표가 동물을 학대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들입니다. 보듬교육에서 개인 레슨은 우리 훈련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 18일부터 강 대표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회사는 다음 달 말 폐업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 채 텅 비어 있고 잡초가 무성한 펫파크엔 반려견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 대표의 사무실과 훈련소는 일주일째 인기척이 끊겼습니다. 예, 훈련도 시키고 문도 활짝 열려 있고 항상 그랬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문 닫으라고. 강 대표와 업체는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이 세 나라의 국경지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과거 마약 밀매로 악명을 떨친 곳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 영화처럼 사람들을 감금시켜 놓고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감금된 피해자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심철 기자입니다. 투자 기자회견이라며 BBC, CNN 로고까지 내건 배경판 앞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연설합니다. 세계 투자 대회 50강 진출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앞에 앉은 외국인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기자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색합니다. 알고 보니 사기 조직이 만든 허위 영상이었습니다. 일당은 SNS로 투자 모집 광고를 무작위로 보내 308명으로부터 256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좀 안심을 시키고 그 이후에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일당은 투자 사기 조직원들을 모으기 위해 취업 사기도 벌였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모아 미얀마로 미립국시킨 뒤 사무실에 감금시켜 놓고는 SNS로 투자자를 꿰는 일을 시켰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과 휴대전화는 모두 뺏었습니다. 경찰은 투자와 취업 사기를 벌인 일당 37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하지 못한 총책 등 6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이 거부되는 노키즈존은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입장을 허용하는 케어키즈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뒤 보상 책임을 따지는 게 업주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보험을 도입합니다. 고승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을 돌보고 입양할 수 있는 서울의 한 유기견 카페. 엄마와 함께 온 7살 아이가 강아지를 껴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대신 키즈 케어존을 내건 가게입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환영하는 대신 보호자 동반과 각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언제 생길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게 주인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 한 5, 6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웰컴 키즈 안심보험을 오는 7월부터 출시합니다. 서울 소재 16만 개의 모든 일반 휴게 음식점은 1년에 2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면 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같은 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긴 해요. 서울시는 또 아이들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키즈 OK존을 현재 589곳에서 올해 말 7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부작용도 큽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정부가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등 디지털 질서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AI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AI 정상회의도 개막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퍼져나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가짜 항복 영상. Зараз в мережі дуже багато з'явилось фейкової інформації, що, немов я закликаю складати зброю, нашу армію і йде евакуація.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전화까지. This coming Tuesday is the New Hampshire presidential preference primary. AI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AI 확산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AI로 생성한 영상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 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AI 기본법도 재추진합니다. AI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오늘 개막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AI 시대 새로운 규범 체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고위 공무원들이 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심 재판부는 황 원내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정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합니다.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황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고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인데 형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전 울산경찰청 정복과장 A씨는 당시 황 청장이 김기현 시장의 피의 사실을 발굴해내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황 청장이 송철호 변호사를 따로 수차례 만난 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은 4년 임기 내에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이렇게 정치인들 재판만 더디게 지연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21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거죠? 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26명 정도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1호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1심만 4년 4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2심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년 7개월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까지 6개월에 끝내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단식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재판에 2달간 불출석해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사건을 심리하던 부장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연말 1심 선고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워낙 많아서 400명이라고 그러는가요? 재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성남시 공문서에 부동의하면서 관련된 공무원 등 관계자를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서 보내고 주고받은 그 자체를 보통 동의를 하거든요. 그거를 부동의를 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울며 계좌 묻기로 다 증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재판만 이렇게 유독 느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 재판도 지연이 되는 겁니까? 네, 형사재판 1심은 평균 185일이 걸립니다.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들 사건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1,601일째 진행 중이고 황운하 의원은 1,400일 만에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26명의 평균 1심 재판 기간은 올 1월 기준 887일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일반 형사재판 기간의 4.5배에 달하는 겁니다. 결국 4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최강욱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모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4년 임기를 거의 채웠거나 채울 예정입니다. 일주일 뒤 시작될 22대 국회 당선자 21명은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룰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재판부도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나 또 개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일반인이 재판을 연기한다든지 불출석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뒤 이란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추모와 환호라는 상반된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인권 탄압을 주도해온 라이시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애도한다면서도 그가 손에 피를 묻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운구 행렬을 지켜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이란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 행사가 2박 3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차기 최고 지도자로 유력했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각지에선 온종일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에선 전혀 다른 반응도 감지됐습니다. 이란 내에서 축포를 쏘아 올린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고 해외 대사관 앞에선 일부 이란인들이 자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It will trigger a series of consequences and crises within autocratic tyranny. 세계 각국에서 애도 표명이 잇따른 가운데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도 국무부 대변인 명의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라이시 대통령이 40년간 이란 국민을 탄압한 사실도 꼬집었습니다. But that doesn't change the reality of his record both as a judge and as the president of Iran, the fact that he has blood on his hands. 헬기 추락 원인을 두고 이란 내에서 미국의 제재 때문이란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선 미국 정부는 악천후 속에 노후 헬기를 띄운 건 이란이라며 일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영국 조사위원회가 1970, 80년대에 오염된 혈액이 수혈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피까지 수혈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로 인해 3만여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총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가족의 사진이 든 사람들이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고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입니다. I'm here today to hopefully get some emotional relief after 30 years of being in grief for Russell, my brother, who was killed through contaminated blood products. 1970년부터 1991년까지 영국 국영의료기관 NHS에서 오염된 피를 수혈받아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나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가 3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 이상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조사위원회는 6년간의 조사를 통해 7건에 걸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Doctors, the blood services and successive governments did not put patient safety first. 일부 치료제는 교도소 수감자 등 고위험 헌혈자의 혈장으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This is a day of shame for the British state. Today's report shows a decades-long moral failure at the heart of our national life. 현지 언론은 정부가 피해자 3만 명에게 총 17조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K-팝과 K-푸드 등 K-콘텐츠 열풍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충영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댄스 실력에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 나오고 K-팝도 쉽게 따라 부릅니다. 한 우즈벡 문화 페스티벌에서 열린 경연대회인데 K-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다양한 한복을 소개하는 패션쇼가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고 K-푸드 경연에선 닭갈비를 능숙하게 만듭니다.
한국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돼서요. 거기서 일단 김치 같은 거 먹어보고 그리고 지금은 김치 없이 밥 못 먹고 됐어요. 대형 가마솥에서 만든 비빔밥으로 고려인 500여 명이 함께 식사도 합니다. 우즈벡의 K 콘텐츠 바람은 문화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이 2014년부터 한국어와 통일문화 교육을 진행해온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는 우즈벡에서 첫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간 다음에 이제 회사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위주로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IT 교육도 진행해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우리나라하고 친밀한 관계고 우호적인 관계예요. 이분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우리나라에 모셔와서 고려인과 같은 재외동포 청소년들도 교육 대상이지만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인 교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으르렁대며 질주하는 기타, 쥐어짜듯 질러대는 초고음. 산울림 같지 않게 숨가쁜 리듬과 광포한 외침이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I'm your number one fan. 자동차 추락 사고로 의식을 잃은 통속 소설가를 외딴집 여인이 구해 돌봅니다. 하지만 금세 광기를 드러내죠. 여주인공이 죽는 원고를 고치라고 협박합니다. Do it. Please help me help you. 소설가는 굴복합니다. 먹고 살려고 쓰다가 이젠 목숨을 지키려고 씁니다. 그녀는 수색 나온 보안관을 사살한 뒤 같이 죽자고 합니다. I put 2 bullets in my gun. One for you and one for me. 추미애 국회의장 만들기가 무산되더니 요란한 후폭풍이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탈당이 잇따르고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극성 팬덤의 팔 비틀기에 이재명 대표부터 서둘러 엎드렸습니다.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탈당하지 말고 당비를 끊으라고 달랬습니다. 어제는 시도당 위원장 선정에도 권리 당원들의 뜻을 더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의장 후보, 원내대표, 당 지도부 경선에까지 더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성 팬덤이 판을 벌릴 멍석을 더 넓게 깔아드리겠답니다. 이른바 개딸들은 자신들이 밀던 추 후보가 패하자 홍위병식 수박 색출부터 벌였습니다. 그러자 명색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합니다. 우원식 후보에게 투표한 과반을 적으로 모는 언사나 다름없습니다. 당규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무색할 점입 가경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협치며 의회주의 같은 말에 귀를 닫은 지 오래입니다. 죽기 살기로 적을 괴멸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왕 에리시크토는 배고픔의 저주를 받아 끝없이 식탐을 부립니다. 먹잇감이 떨어지자 자기 발부터 먹어치우다 잇몸만 남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강성 당원들의 힘과 목소리를 키워주느라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어디에 다다를까요? 5월 21일 앵커 칼럼 오늘 팬덤 끝없는 식탐이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더웠다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강릉 29도, 경북 김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가급적 실내나 그늘에 머물러 주시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쪽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밤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여수가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가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